황민호의 진짜 뉴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의 일화는 많습니다. 그중 인상적인 일화가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어느 날 백악관을 방문한 한 의원 일행이 대통령실로 들어가는 찰나 복도 한쪽에서 쪼그리고 앉아 구두를 닦고 있는 한 남성을 발견합니다. 그는 다름 아닌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의원 일행은 그렇지 않아도 일부에선 대통령을 헐뜯는 사람들이 대통령은 시골뜨기라서 품위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으니 대통령 신분으로 구두를 닦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구설수를 만들 수가 있어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신의 구두를 닦는 게 뭐 그리 부끄러운 일인가요? 당신들의 생각이 틀렸고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진 않나요?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을 명심해야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의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천한 일이란 없습니다. 다만 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신분과 인종, 남녀의 차별이 횡행하던 시대에 지위 고하를 보지 않고 사람의 품성을 중시한 링컨 대통령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우리에게도 링컨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는 지도자가 아닌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사람, 그리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정치, 그런 따뜻하고 헌신적인 지도자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남긴 말이 가슴에 와닿는군요. 나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하나가 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목적을 밝히며 조금이라도 세상이 좋아지는 것, 그것을 볼 때까지 살고 싶다는 것이다. 어서 빨리 우리 의정부에도 경기도에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도 링컨 같은 지도자가 여러 명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정부 의정부에서 전하는 경원일보 팟캐스트 황민호의 진짜 뉴스 황민호입니다. 오늘은 2017년 9월 9일 새벽입니다. 지금 여기는 의정부시 의정부동 저희 집 옥탑방입니다. 벌써 진짜 뉴스가 7회를 맡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악한 장비를 가지고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그때 그 심정으로 저는 오늘도 독립투사의 마음으로 팟캐스트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핫한 소식이 많습니다. 우선 경원일보 단독 특종 안병용 의정부시장 3선 출마 선언 보도에 이어 진짜 뉴스에선 지난 9월 6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직접 전화 연결해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거취 표명을 들어봤습니다. 또 박종철 의장 불신임한 가결에 대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박 의장은 팟캐스트가 업로드되는 8일 오후 2시 30분 시작한 제271회 임시의 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불신임안이 제적의원 12명 중 과반이 없는 7명의 찬성표를 얻어 불신임안이 처리되어 의장직에서 물러났는데요. 이에 앞서 진짜뉴스는 지난 9월 6일 오후 더민주 소속 의정의시의회 의장 불신임안 성명을 내고 불신임안을 의회 사무국에 제출을 했을 당시 박 의장을 연결해 박 의장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또 같은 날 오후 불신임안을 제출한 더민주 측 대표로 장수봉 부의장을 연결해 불신임안을 제출한 배경과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생중계한 의회 본회의 불신임안 처리 과정이 그대로 담긴 현장 음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또 더민주 소속 의원 6명,
자유한국당 소속 5명 등 양당 모두 과반을 넘지 못하고 있는 의회 상황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바른정당 소속 9구의 의원을 7일 전화 연결했습니다. 구의원은 더민주 측 불신임안에 동조를 하고 한 표를 던졌는데요. 더민주 측과 함께 하게 된 이유와 향후 거취 등을 들어봤습니다. 이 밖에 민주노총 경기부지부 사무처장 천병삼 씨를 연결해 택시 산악금 문제를 들어봤습니다. 민주노총은 최근 의정부시청 앞에서 연일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 팟캐스트를 들은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시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장면을 최근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무슨 시에서 문제가 있나 이렇게 지나쳤을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들이 왜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는지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천 사무처장을 9월 6일 전화 연결해 그 사유를 들어봤습니다. 또 진짜 뉴스의 인기 코너이죠. 미녀, 민환, 사탕, 동충하초, 야행성 인권기자인 Y뉴스 이영주 기자를 7일 밤 11시 연결해 다양한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이 기자는 부산형제복지원 문제, 장기기증 문제, 시사인 주진우 기자의 북콘 취재 현장에 살아있는 생생한 뉴스를 전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선 안병용 의정부 시장님의 전화 연결부터 들어보시죠. 의정부 안병용 시장님을 연결했습니다. 의정부 안병용 시장님께서는 9월 4일날 그 지방선거, 차기 지방선거죠.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대한 입장 표명을 살짝 하셨는데요. 저희 경원일보에서도 이제 단독 보도를 해서 출마를 하신다, 거취 표명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게 뭐 불분명하다, 불명확하다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이렇게 저희 진짜 뉴스 팟캐스트를 해서 음성으로 직접 전달해서 듣기 위해서 전화를 연결했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황 기자님. 예, 잘 지내시죠? 예. 방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님 향후 거취에 대해서 관심 있는 시민들이나 이제 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전에 경기도지사 아니면 뭐 교육감이다 뭐 이렇게 누구는 뭐 대통령 나가신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노코멘트를 하시다가 지난 간담회 때는 12월 달에 입장 발표하시겠다고 했다가 또 지난 여기 9월 4일 월요일 간담회 때는 저하고 또 일부 기자들이 또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살짝 입장 표명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황 기자님 말씀처럼 이제 선거 시즌이 오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자천, 타천 또 뭐 이런 정치적 행보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이 망설임도 있었고 지금 말씀한 대로 그것이 정치적인 질문이 다 이제 뭐 이유가 있었고요. 또 뭐 도지사 남부에 누구누구 거론되는데 북부에는 거론되는데 어떠시냐 그래서 이제 뭐 못할 것도 없다 이런 답변한 것도 사실이고 또 뭐 그 교육 행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유일하게 단체장 중에 또 이렇게 교육 뭐 경험을 가진 교수 출신이다. 그러니 나가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아예 이제 그만하고 뭐 다음에 국회의원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게 전부 유보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당도 복잡하고 대외적으로도 뭐 각자 들은 바로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복잡한 일들이 또 생기고 이래서 당의 권유도 있었어요. 그런 걸 좀 정리할 때가 됐다. 이렇게 해서 뭐 아까 얘기한 뭐 국회의원이나 뭐 교육감이나 도지사는 이제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에 또 그런 결정하는 흐름이 남았습니다만 일단은 시장에 대한 이제 뭐 본인의 의지를 좀 밝혀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또 그것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진행되는 일을 또 내부의 여러 가지 이제 뭐 중요한 분들과의 내부 자문을 거쳐서 저 스스로는 내년에 3선을 도전하기로 이렇게 이제 뭐 결심을 굳혔고요. 또 당에도 이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냐 그렇다면
좀 뭐 이렇게 이제 뭐 가정법으로 떠들었던 걸 정리하고 당에서도 그 뜻을 이렇게 이해하고 좀 부분적으로는 정리가 됐고요. 네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당에서 또 후보를 선출하는 하나의 과정이 있으니까 예. 그런 상황이 오면 또 거기에 대비해서 또 그것대로 하고 어쨌든 지금 일을 마무리하면서 또 의정부에 또 여러 가지 밑그림 그린 것에 대한 완성을 위해서 네. 마음을 그렇게 굳혔습니다. 예. 시장님 결정, 이제 삼선 출마하시는 결정에 따라서 그 예. 울고 웃는 뭐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 나오려고 했던 사람들은 또 뭐 예. 강력한 주자가 다시 나온다 하니 이게 뭐 또 이제 뭐 그런 뜻을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고 네. 또 치열하게 이제 경합하고 네. 또 그것이 이제 1차적으로 당원이나 이제 또 주민의 선택을 받고 예. 또 본선에 가서 또 네. 다양한 선택과 또 다양한 뭐 이런 여지를 갖는 것은 오히려 민주사회에서 건전한 경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아까도 이제 조금 뒤끝을 요구했습니다만 네. 같은 당의 이념이나 또 처지에 있는 분들도 네. 또 스스로 또 이제 그런 뜻이 있다면 예. 계속 유효하게 예. 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고 이제 뭐 봉쇄된 건 아니고요. 네. 또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건전한 또 이렇게 이제 뭐 도전과 또 건전한 경쟁은 네. 그냥 문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도전자는 와라. 뭐 말씀하시는 예, 거네요. 근데 시장님을 제가 이렇게 여기 출입하면서 이제 지켜봤는데 예. 시장님 그 언변이나 논리나 말면 도저히 제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갖고 뭐 그런 건 아니고. 예. 도전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또 이제 이게 시민의 선택으로 한시적인 네. 지방 권력을 갖는 건데 예. 또 저보다도 훌륭한 분이 또 있거나 네. 또 그런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여러 가지 또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었는데 네네. 그것도 또 생각해보니까 좀 불투명해서 예. 좀 어려운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아쉽네요. 저기 시장님 저기 대통령 선거 나가셨어야 되는데. 예. 예. 그러면 일단 경선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거의 이제 뭐 네. 오픈하고 계신 거네요. 네네네. 경선자가 있다면 네네네.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네. 네. 이거 뭐 대통령 말씀하셨는데 네. 뭐 대통령님도 치열한 경선을 거쳤잖아요. 그렇죠. 또 뭐 여기 문희상 국회의원님도 그러셨고 네. 또 뭐 당의 어떤 룰과 규칙에 네. 거기에 또 이제 명령을 내리면 또 이렇게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예. 그 과정을 이렇게 뭐 성실하게 잘 이렇게 겪을 그런 각오로 되어 있습니다. 예. 시장님 그 마지막으로 뭐 하신 말씀이나 아니면은 뭐 예. 당부의 말씀이나 아니면 앞으로 향후 뭐 계획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뭐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네. 정치적인 조기에 이제 그런 것이 행정의 흔들림이나 또 네. 뭐 너무 정치적인 그런 상황이 예. 조기에 옴으로써 이제 네. 뭐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네네. 결과는 그 반대였어요. 다른 시군에서는 네. 어쨌든 뭐 그런 것이 정리가 돼서 오히려 예. 또 그런 쪽에서의 이제 의미 있는 네네. 이렇게 예고된 안정된 행정이 되는데 오히려 더 예. 불안하고 예. 복잡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소신을 이제 밝히겠고요. 예. 그럼에도 어쨌든 이제 뭐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네. 합심해서 그런 네. 정치적인 어떤 바람에 이제 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예. 오직 법과 이제 또 공무원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네. 해주길 바라고 네. 또 뭐 이렇게 이제 남은 그 시기에 예. 주어진 시장의 이제 소명을 다 해가면서 또 이제 선거에도 또 마음적으로 대비를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전화 예. 연결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네, 의정부시 감사합니다. 안병영 시장님 연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들어가세요. 예, 잘 들으셨나요? 역시 달병가이신 안 시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안 시장님을 논리나 말로 이겨본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겠지요. 정치인의 가장 큰 무기는 결국 말과 논리인데 안 시장님은 이 부분에 정말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듯합니다. 지난 경전철 TV 토론에서도 패널 4명의 공격을 혼자 받아친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문득 예전 1950년대, 60년대 일제시대를 주름잡던 김두한, 시라소니 이런 거물급 주먹들이 생각이 나더군요. 만약 언변과 말빨 논리를 주먹으로 따지자면 몇 10대 1로 싸웠다는 전설적인 주먹 김두한이나 시라소니쯤 되는 것 아닌가 하고요. 아무쪼록 삼선에 도전하시는 안병시장 경선도 겸허히 치르시겠다고 각오를 밝히셨으니 과연 누가 이분의 논리와 말빨을 상대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의정부시 의회 소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정부시 의회에서는 8일 오후 2시 30분 제2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본회의에 상정된 박종철 의장의 불신임안은 4대 7의 표결을 거쳐 7의 찬성이죠. 불신임안이 통과 가결됐습니다. 따라서 박종철 의원의 의장직은 상실되었고 평의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박 전 의장은 이에 앞서 7일 오후 저에게 전화를 거셔서 만약 불신임안이 통과되어 의장직을 상실한다면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본인의 의견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불과 10여 개월 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에서 법적 대응이 어떻게 전개되고 무슨 의미가 있을지 진짜 뉴스와 경원일보는 계속 취재하겠습니다. 먼저 급박하게 돌아갔던 의회 상황상 불신임안 안건이 처리되기 전에 녹음된 것임을 양해드리고요. 박 의장과 불신임안을 제출한 더민주 측 장수봉 의원의 입장을 연속해서 들어보신 후 구구의 의원의 입장을 들으시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박종철 의장의 음성부터 들어보시죠. 의정부시 의회 박종철 의장님을 지금 연결했습니다. 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의장님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네네. 연결하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 네네. 우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더민주 소속 시의원들이 불신임안 성명도 내고, 네네. 또 거기에 반박해서 또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오늘 또 성명 냈죠? 네, 반박 어제 성명을. 저때 냈습니다. 예, 네네. 반박 성명도 내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네,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예. 제가 의장으로서 네. 우리 의회를 원만하게 잘 네.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예. 이런 일이 발생이 된 점에 대해서 우선 시민 여러분한테 예. 우선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예. 이번 일에 대해서 네. 좀 소상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물론 어제 저희가 이제 그 성서를 또 이제 내드렸는데요. 예. 우선은 전 의장으로서 예. 제가 1년여 동안 지금 의정부시 의회를 운영하면서 예. 중요한 법령을 위반했거나 예. 제가 특별히 직무를 수행을 거부했거나 예.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예. 한 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4-5가지 되더라고요. 예. 네,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또 드리면은. 예. 제가 예를 들어서 그 균형적이고 그런 그 의회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그런 또 말씀이 있으세요. 네. 제가 의장을 보면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를 지금 같이 맡고 있거든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의장이 맡지 말래는 이제 법도 없는 거거든요. 예. 제가 편안하게 지금 맡아서 이제 같이 우리 의원님들하고 운영해 오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내부 문제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저도 생각이 저희 의원님들도 생각이 이제 의장님도 이제 수행하기가 일이 많으시니까 네. 앞으로는 이것도 좀 다른 의원님도 좀 맡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느냐. 예. 그렇게 저도 얘기를 했고 또 그렇게 의견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중이었었어요. 아. 사실은.
그러면 조만간에 뭐 원내대표는 간섭하는 식으로 예.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거는 좀 불쾌하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그게 그럼 원내대표는 법적으로 다른 뭐 의원님이 다른 의원이 맡으실 수 있겠네요, 그럼 앞으로? 그렇죠. 그거는 뭐 예. 충분히 저희가 생각해오던 그런 문제 얘기들이었었어요, 네. 사실은. 아주 중요한 문제도 아니니까, 그게. 그래도 그 원내대표를 같이 맡고 있으니까 네. 중재자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생각들을 뭐 아마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예. 거꾸로 얘기해서 그쪽에 지금 안지찬 의원이 예. 대표를 맡고 있거든요. 예. 그분이 자주 저하고 소통을 한다든지 네. 또 뭐 그걸 떠나서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네. 그렇게 했었으면은 그런 얘기를 스스로 예. 얘기할 필요는 없죠. 아. 제가 계속 그래도 같이 이야기하려고 늘 노력을 했고 예. 늘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개방을 했었습니다. 예. 저는 그런 욕심 부리지 않으면서 일을 1년 동안 해왔다고 충분히 예.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다른 거에 그 대한 부분은요. 예. 그 부분은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일단 네. 뭐 그렇게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하여튼간에 그런 부분은 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 또 이렇게 지적하는 네, 데 그거고 이제 뭐 의장이 네. 그 콘서트나 먼저 네. 콘서트 실패한 부분이나 예. 또 이번에 상임위원회 이제 운영상에 일어났던 문제점에 대해서 예. 성명서를 내면서 예. 이름을 거기에 의원이 붙였죠? 같이 예. 동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예. 중립의 예. 의무를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요. 예. 이 부분은 진짜 그냥 황당한 말씀 같이 들려서 아, 어떤 부분? 저도 의장은 의회에서 대표를 맡고 있지만 네. 그런 대외적으로 나갈 때 제가 이렇게 의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나 당으로 볼 때는 네. 의원에 소속된 의원으로서 예. 이렇게 거기에 연설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중립을 안 지켰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너무 지나치신 것 같아요. 아, 그거하고 중립을 지켜는 전반기 의장 같은 경우에 네. 뭐 책임자 의장 같은 경우에도 여러 번 예. 뭐 우리가 성명서에도 명시했습니다마는 여러 번 그 성명서 할 때 함께 동참을 해서 하신 경우가 있으셨어요. 그런 전례가 있다. 이건 그럼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을 중립 의무 위반을 위반한 게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건 뭐 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네.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다른 의정 활동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예, 것으로 예. 이렇게 이해가 되지. 예. 거기에 제가 같이 동참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논리에 예. 맞지도 않고. 뭐 전례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해가 가네요. 네, 예. 전례에도 또 그런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리면은 네. 이번 그 회기 중에 네네. 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 일어난 그 사태와 관련해서 예. 이게 사실 뭐 이번 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상임위원장이 네. 자기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예. 대표 발의한 게 있으면은 그 설명을 질의답변까지 하면서 예. 물론 표결할 때 자기 자리에 돌아와서 표결할 수가 있어요. 예. 당연히. 예.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 건을 부위원장이나 다른 의원한테 이렇게 유형을 대리를 줬으면은 예. 복권 처리할 때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표결까지 다 이렇게 맡겼었거든요. 네. 그런데 뭔 일인지 몰라도 그 표결을 본인이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그 부위원장인 김현지 의원께서 네. 나는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안 하겠다. 네. 끝까지 하든지 아니면은 맞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사전에 그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다 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인지를 안 시킨 상황에서 네. 공지도 안 한 상태에서 사회를 보는데 일어나라. 내가 이건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를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다 집행부 공무원들 다 있는 자리고 다 네. 방송 나가고 있는 자리에서 이게 불상사가 일어난 것은 전례 없던 일이잖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위원장을 대신 보는 사회를 보는 분을 무시한 꼴이 된 거고 예. 또 한편으로는 예. 상임위원회에 위신을 추락시킨 그런 것이 된 거예요. 예. 위원장인데도 불구하시고 예. 그래서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사과하라. 네. 사과 안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당사자인 김현지 의원은 그 조례에 안 들어간 거에 대해서도 사과를 드리고 충분히 예. 또 제가 제 방에서 의장 계신 데서 일로 오셔라 두 분 모시고 차 한잔하면서 말씀드리려고 거부했습니다. 의장이 중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서는 성명서 나온 거 보면은 저한테 그런 식으로 의장한테 제대로 협의를 안 하고 그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장이 중재 같은 역할을 안 했다 이렇게 지금 몰아세우는데 두 번, 세 번의 기회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 게. 그런데도 중재를 불구하고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원만하게 안 된 거다. 그렇죠. 본인이 안 하신 거죠. 정선희 위원장께서 응하지를 않으신 거죠. 저쪽에는 김현지 의원님과 조금석 의원님이 그렇게 몇 번이나 했고 그 자리에는 권재영 의원님과 안철현 의원님이 현장에 있었어요. 다. 그래서 그분들도 그 의원님도 그렇게 하는데 위원장님도 그렇게 서로 이렇게 좋게 하셔야 된다라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방구의 말도 없이 그냥 회의를 진행해서 조례를 통과시킨다든지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무시한 처사고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 의총에서 우리 자유한국당 의총에서는 성명서를 내야 된다 이거는 무시한 행위이기 때문에 의원을 그래서 성명서가 나갔던 사항입니다. 근데 그것이 의장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의원 개인 간에 이제 사소한 다툼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의장님이면 의장 입장에서 중재를 해주거나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일방적으로 자유한국당 성명에 이름 올렸다. 그거에 대한 이제 불만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불만을 표시하신 건데 거꾸로 제가 우리 의원님들을 야단을 쳤어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요? 우리 의원님들을 김현지 의원님이나 조금석 의원님들을 왜 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을 위원회에서 해결을 해야지 왜 이거 분란을 일으킵니까? 위원장님은 하시지. 그리고 나중에 성명서에 제가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은 거기에 계신 다른 의원님들도 통참하시게 해라.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 의회 문제다. 이거는 위원회 문제니까 이렇게까지 제가 중재를 했었어요. 그래서 원만하게 그걸 해드리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거를 저한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신 거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른 거 또 말씀해 주시죠. 또 표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그거는 저도 들었는데 어떻게 자유한국당 3명의 바른정당 자유한국 전에 계시던 자유한국당 구구회원까지 하면 4명이잖아요. 4명이 다 해갖고 이거는 의장님 약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렇게 된 거예요. 내용이. 숫자로 나와버려서. 이게 경기도 의장협의회에서 이제 주는 게 있고 북부시군 의장협의회에서 주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민주당 의원님 한 분씩을 줬어요. 안지찬 의원과 정선희 의원을 줬습니다. 2015년도에. 그때는 표창이 한 명씩이었었어요. 양쪽이 다. 한 명밖에 추천이 안 됐었는데. 2016년도에는 저와 김일봉 의원을 줬습니다. 한 명씩. 그런데 2017년도에는 이게 경기도의장협의회 2명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인원이 늘어났군요. 그렇게 그러면서 우수와 최우수를 이렇게 한 명씩 해달라고 이렇게 그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우수로 하고 누구를 최우수로 하기가 곤란하잖아요. 의회에서. 그래서 안지찬 대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쩌고 우수로 하고 어쩌고 최우수로 하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의장이 됐으니 먼저 최영재 의장님도 2015년도에 먼저 자당 의원님들 드렸었으니 그러면 올해는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을 먼저 드리는 거로 이렇게 하시면은 편안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받고 다음에는 민주당으로 내년에는 이제 합의가 되셨다는 민주당 거죠? 의원님들 드리고 그래서 좋다. 분명히 안지찬 대표하고 협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금석 의원과 김현지 의원을 경기도 의장협의회에 추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 북부 시군 의장협의회는 처음에 한 명이었게 됐어요. 표창 대상이. 한 명이었었는데, 그 회의 중에, 고양시 의장님이 의원이 31명이나 되는데, 이거 한 분 들기가 너무 힘드니, 우리, 의원이 10분 넘는 데는 2명씩으로 좀 하는 게 어떠느냐. 인원이 많은데. 회의에서, 이렇게 제안이 돼서,
기타 한 건 중에 아마 제안이 됐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걸 의장이 받아들여갖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통과가 됐어요. 벌써 그 전에. 예, 예. 그래서 2명으로 추천을 해라. 예. 당초에는 1명이었었죠, 그것도요. 예, 예. 그래서 2명 추천해서, 그래서 올해는 네. 우리 그러면은 이제 자유한국당을 헌달했으니까 이모석 의원하고 예. 또 1명이 남잖아요. 예, 추가로 옮겨야 해서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어차피 이제 나눠서 하는 게 편하니까. 네. 그래서 구구의 의원님을 드리는 것으로 예. 의장 권한으로 보고 하나는 네. 구구의 의원님 드리는 거는 바른정당 의원님을 제가 예. 예. 추천을 해드린 거죠. 그래서 예.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럼 내년도에는 하여튼 올해는 더민주 의원들이 쏙 빠졌네요. 하여튼 내년에는 그렇죠. 내년도에는 예. 이제 민주당 의원님이 네. 경기도 거 2개, 예. 북부정당 거 2개를 드리기로 예. 그렇게 다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약속까지 다 돼 있고 나가면 그렇게 되겠네요. 명시해서 다 협의해서 한 거고 구구의 예. 의원님 하나만 예. 제가 나중에 추가로 내렸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제가 권한을 이렇게 하나 해서 구구 의원님을 드린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일방적이라고 예. 그거 한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죠. 예. 최우수가 우수를 나눌 수가 없어서 예. 어려워서 그렇게 했던 것 뿐이었었는데 예. 예.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예, 그걸 뭐 합의했다고 하니까 그거는 뭐 다음에 내년인가요? 하반기인가요? 뭐 어떻게 네. 받으면 되는 거니까. 아니요. 내년에 예. 이제 6월달에 선거니까 예. 내년에 표창을 아마 2월이나 3월 초에 다 끝낼 거예요. 2월이나 3월 초에 이제 예, 몰아서 그렇게 아마 그거는, 협의해서 그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래요. 그 한미우 콘서트에서는 그때 의장께서는 뭐 잘한 거라고 이렇게 뭐 사석에서 이렇게 뭐 안시장이나 뭐 기타 사람들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사석에서 한 적이 있었죠. 예, 그 왜냐면은 뒤에 이렇게 성명 올려갖고 깜짝 놀랐다 서로 이렇게 그런 전원이 돌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들었습니다. 예. 사석에서 사석이 아니고요. 예. 수요회 했었어요. 수요회 수요회 기관장들 모임. 모임. 예. 거기서 시장께서 네. 그 상황에 대해서 한 30분을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인사말을 했는데 네네. 시장께서 애를 쓰셨다. 예. 하여튼 간에 예. 이게 더 잘 됐으면은 근데 실패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셨어요. 네네. 이게 미순이 교순이 얘기는 하나도 안 하시고 예. 그냥 가수가 와서 방해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서 네. 그 의도는 참 좋으시잖아요. 그게 예. 콘서트가. 취지는 좋죠. 예. 그래서 이게 저희도 의회에서 그거를 참 여러 가지 얘기했었지만은 아마 의원님들이 그 예산을 잘 통과시켜 주셨고 네. 어느 정도는 네. 또 그런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셔서 저도 의도가 굉장히 좋으셨고 네. 그 결과는 하여튼간에 만족지는 않지만 네. 됐다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 저희가 지금 야당입니다. 네네. 수억 원이 지금 날아가는 형편이잖아요. 그래서 당론이 예. 그렇게 정해지다 보니까 예. 거기에 동참을 또 저도 의원으로서 해야 될 입장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얘기했던 부분은 아니었었고 예. 이제 총론적으로 이렇게 예.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 어쨌든 간 그렇게 취지나 이제 전반적인 행사에 대한 거는 동의를 했는데 그렇죠. 나중에 당연하죠. 뭐 그게 문제가 불거져서 공동을 서명 나가는데 이름을 뺄 수가 없어서 올렸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그렇죠. 저도 그게 성공을 했으면은 그런 건 나갈 일도 없지만 네. 실패했는데 여러 가지 시민들로부터 많은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야당 입장에서 성명서를 내면서 저도 의원으로서 네. 함께 동참을 해서 네. 거기에 같이 한 것이죠. 아, 근데 의장님이 저기 전직 공무원 하실 때보다 지금 의장님만 몇 년 하시니 달변이 되셨습니다. 엄청 조리 말씀을 잘하시네요. 예, 저는 예. 전 욕심 없어요. 사심 없이 의장 처음부터 했고 예. 아니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내년에 시장 출마하시는 거 아니세요?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의원님들을 위해서 진짜 정성을 다해서 제가 이렇게 네. 잘 모시고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 너무나 이번에 제가 제 자신이 실망스럽고 예. 굉장히 그 저를 적어주신 의원님들한테 참 아쉽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한 가지 아무래도 마지막으로 예, 말씀하십시오. 뭐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요. 네. 지금 뭐냐면은 이제 개인으로 제가 해외여행 일정으로 해서 의장 직무에 공백이 발생했다. 예.
이런 진짜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저도 개인 여기 의회 임시회가 없다든지 할 때는 네. 개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예. 또 물론 의장을 맡고 있으니까 거의 매일 나오지만 저도 여행을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진짜 순수하게 예. 이 개인 여행을 예. 그것도 주말을 껴서 예. 다녀온 그런 상이에요. 그냥 개인적으로 휴가 갔다 온 거다? 네. 그래서 휴가계나 뭐 이런 거 다 정상 처리하고 갔다 오신 거죠? 그럼? 아니, 저도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도 예. 저 2박 3일을 다녀왔는데 네. 무슨 의회 공백일 생기고 제가 직무를 이렇게 저거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터무니가 없는 네. 그런 내용이고 예. 그러면은 거꾸로 네. 최경자 의장은 부재를 안 했습니까? 예. 의장하면서 예. 해외 많이 간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몇 번 오시고 그런 얘기할 자격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진짜. 예. 그거 이틀 빈 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실 부분은 아니죠. 아무쪼록 의장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회를 대표하고 네. 또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요구하는 게 더 많겠죠. 일개 개인 네. 의원에서보다는 아무래도 의장이라는 직책과 타이틀이 막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 충분히 뭐 제가 시장과 하고요. 시장과의 제가 동등한 위치에서 그런 거를 요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당이 틀리더라도 그런 거에 대한 네. 기대감이 아마 크지 않을까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좀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예. 뭐 시민들께서 들으시면은 저거 다 핑계 같은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도 한두 분 뭐 그런 분도 있으시겠죠.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고. 예. 저는 뭐 맹세코 네. 제가 양심을 걸고서 저는 행동한 적이 없습니다. 네. 직무를 소홀히 했거나 네. 법령을 위반한 적은 없어요. 저는. 네. 그러면 저는 이게 제 지금 직을 걸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 어차피 불신임을 지금 하신다리는데 네네. 제가 진짜 법령을 위반했는지 진짜 꼭 따져보시고 그렇게 했었어야지. 예. 이거는 억울한 정도가 아니라 예. 이거는 정치적인까지 생각을 하시는 건지 저는 진짜 의도가 굉장히 진짜 좋지 않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해왔다고 그렇게 잡을 하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이게 보니까 매듭을 풀려면 아무래도 의장님이 먼저 이렇게 뭐 좀 나서셔야 될 것 같은데 협상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좀 직위에 좀 높으신. 네, 저는 충분히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화해할 생각이 있으시다. 이게 원만하게. 물론이죠. 예. 그거는 왜 그랬냐면은 시민들한테 너무 네. 실망을 드리는 것 그 자체가 저는 네. 제 자신이 지금 예. 부끄럽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시민들한테 사과하고 예. 앞으로 남은 기간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네. 사과의 뜻을 밝히고 이게 제안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그 부분은 예. 저분들이 지금 뭐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기 네. 때문에 네.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기다려 보고 예. 우리 또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우리 자유한국당에 네. 의원님들과 또 상의도 하고 예. 또 주위에 네. 여러분들 계시니까 지인들하고 의논을 해서 예. 그런 말씀도 드리고 그러나 네.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의회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네. 반드시 이렇게 그런 무드가 예.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뭐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의회를 또 이렇게 바라보는 시민들이나 유권자들이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의장님이 아무래도 의회를 대표하시니까 소속 정당을 떠나서 뭐 의원님들도 여기 좀 계신 분들도 다 내내 출마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네, 감사합니다. 저도 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 갖고 있고요. 더욱 열심히 시민만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장님. 네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네, 네. 의정부시 의회 부의장이신 장수봉 의원님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의원님, 의원입니다. 보니까는 얼마 전에 그저께인가요? 더민주 소속 의원들, 의정부시 의원들이 공동으로 성명을 냈는데요. 네. 박종철 우리 의장님을 불신임한다는 내용인데, 그거에 관련돼서 우리 부의장님이시니까 네. 좀 자세하게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먼저 좀 뭐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시민분들께 네. 정말 좀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먼저 예, 예. 사죄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예. 사실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예, 예. 그러나 그 박중철 그 의장께서 네네. 어떤 최근에 그 보인 일련의 예, 예. 그 행동들이 과연 그 의장의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예. 의장의 입장에서 과연 합당한 행동들이었느냐. 예, 예.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참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예. 이건 이 합당한 행위가 아니다는 판단이 들었는데요. 예, 예,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소통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리더십 부분에 대해서 또한 예, 예. 또 너무 어떻게 보면은 중립을 지켜야 되는 의장의 입장에서 예. 그 어떤 특정 정당의 입장에서의 편향된 그런 어떤 행위들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지금 예. 그 의원님들 더민주 소속 의원님들 불만이 의장이면은 정당을 떠나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의장의 처신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데 예. 약간 좀 자기가 소속한 정당인 자유한국당에 편향되게 네. 행동을 한다. 그래서 예.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해서 그거 관련된 성명을 내신 거죠? 그렇죠. 그것도 뭐냐면 네. 사실 뭐 당 차원도 아니고 네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느끼는 그 의원들이 예, 예. 개개인의 입장에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낸 거지. 예. 뭐 어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어떤 다수의 의원들이라는 그런 예, 표현을 예. 써서 예, 그 예. 성명서를 좀 냈었습니다. 그 성명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게 뭐냐면 네. 사실은 이게 사실 이제 의장이라고 하면은 예. 정치적인 중립성을 가져야 되는데 예, 예. 지금 박종철 의장은 현재 네. 자유한국당 그 원내 대표직을 원내대표와 의장을 동시에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이게 원래 의장은 양당의 어떤 지금 의원들이 전부 다 정당 소속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정당 소속이기 때문에 어떤 당론이 다르거나 정책에 네. 이견이 있을 때는 예, 예. 당 대표들이 사실 그거를 좀 예, 예. 의견을 충돌할 그렇죠. 수도 있고 예, 대표성이 그걸, 있으니까. 예, 조율해야 중재를 돼요. 해주는 역할이 의장이신데 네네. 과연 그 의장이 예. 그런 어떤 원내대표직을 갖고 있으면서 조정 통제할 수 있느냐라는 예, 부분에서 예. 이해가 가네요. 원내대표 하면서 당의 그 이해관계를 따라야 되는데 네. 중재 역할은 의장을 같이 맡고 있으니까 이게 죽두밥도 아닌 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예. 부의장으로서 사실은 몇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걸 예. 충돌이 있을 때는 의장 그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으시고 예, 예. 공정한 입장에서 돼야 되지 아무리 본인 입장에서 공정한다고 하더라도 예, 예. 원내대표직을 갖고 있는 분 입장은 객관적으로 그게 공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었는데 그 직을 내놓으시지 않더라고요. 그거 뭐 왜 안 내놓죠? 그거야 뭐 모르겠습니다. 그분 사정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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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그분한테 어떤 들어봐야 판단이라고 되네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예.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뭐가 있나요? 또는 뭐냐면 사실은 최근에 이제 불거진 부분들의 문제인데 네. 저는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아이고 정선 의원님.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예. 최근에 지금 네. 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네네. 지금 문제가 좀 발생이 됐었습니다. 예, 예. 근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그 정선희 의원하고 김현주 의원 사건 말씀하시는 예. 그래서 두 분의 어떤 의견이 차이로해서 충돌이 생겨서 네. 사실 어떻든 중단이 회의가 중단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 예. 저들은 생각할 때는 그거는 어떻게 네. 보면은 두 분의 어떤 의원 간에 예, 잘 예.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이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갈등이 예. 있을 경우에는 예. 사실은 그 부분들은 이제 의장이 역할을 해서 그렇죠. 그거를 조정하고 또 예. 갈등을 봉합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물론 어떤 의원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네.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네. 부위원장 입장에서는 위원장이 너무 잘못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예.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예, 예. 그거를 갖다가 성명서를 내는데 네. 의장이 그분에 대해서의 어떤 성명서에 이름을 갖다 올린다는 부분들이 과연 의장이 과연 그분에 대해서 리더십이 있느냐. 며칠 전에 정선희 의원을 비판하는
자유한국당 공동 성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에 그렇습니다. 의장님 이름도 같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의장님 해가지고 또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전부 다 연설을 해서 예.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의장의 역할이 그걸 조정하고 통제하고 예.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네네. 본인의 입장에서는 뭐 개인적인 의원의 판단이라고 말씀은 그렇게 예. 하지만 네. 그런 게 과연 그 개인적인 판단이냐. 네.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본 순간 아 이분이 과연 정말 그 의회를 전부 다 저 네. 의원들을 대표하고 44만 어떤 시민을 대변하는 그 의장의 역할을 과연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예. 사실은 많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부분이 결정적인 얘기가 됐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보면. 또 그런 분들도 있고 네. 저기 얼마 전에 네네. 그 사실은 우리 한미 우호 콘서트라는 게 예. 진행돼서 아마 뭐 전국적으로 시끄러웠죠. 예. 네. 근데 거기서 사실은 뭐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만 네네. 이게 또 자유한국당에 있는 그 의원들이 그런 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도 지금 저기 의장인 박종철 의장이 서명을 거기도 이름을 올리셨나요? 그런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네네. 그거는 사실은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준 겁니다. 의회 예산이 통과돼서 행사가 진행된 거죠. 그럼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그 행사에 얼마 전에는 우리 기관장들 모임에서 저는 네. 전해 들었습니다만 네. 그런 어떤 한미 우호 콘서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잘된 행사라고 그렇게 예. 얘기하셨던 분이었었는데 어떤 사석이나 뭐 개인적인 행사에서 그런 말씀하셨다. 전해 들었습니다. 전원이시죠, 이건? 네, 그렇죠. 예.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 네. 이렇게 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네. 의장이 그 의사봉을 3번 두들겨서 통과시킨 예산이라면 네. 그건 어쨌든 간에 어떻게 보면은 시의회에서 그걸 가결시켜준 부분들인데 예. 그걸 갖다가 비판하는 네. 그분에 대한 것들을 서명을 한다는 게 예. 사실은 그건 좀 아이러니하다고 저희들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더민주 측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네요. 약간 아이러니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장이 전체적인 그 의회를 대표해서 전부 다 의결한 사안에 대해서 본인도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네네. 그렇게 표현하셨던 분들이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 정책을 비난할 때 네. 그 부분에 대해 연설을 해가지고 한다. 예. 자기 스스로 의결을 해놓고 그 셀프 그 부분에 예. 대해서는 예. 비판하는 그런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쉽게 말하면 전문 용어 자기 이율 배반이네요. 저는 그렇게 맞나요? 좀 그런 생각을 예. 좀 갖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뭐 하여튼 지금 제가 봤을 땐 중립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네네. 사실 뭐 경기도에는 그 시군구에 의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많죠. 예. 의장단 뭐 회의가 있습니다. 네, 의장단 회의가 그러면 있더라고요. 그 의장단 회의에서는 추천을 받습니다. 그 뭐냐면 잘 시정을 의장단에서 의원들 중에 의정 활동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 추천을 받아서 상을 준다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지금 1년 재임하고 있는 동안 네. 4명의 어떤 수상자가 지금 발생이 됐는데 예. 사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거의 대부분이 지금 3분은 네. 자유한국당 소속이고 한 분은 예. 바른정당 소속이지만 그래요? 그 전에 네, 그 전에 자유한국당 있다 바른정당 옮긴 지 얼마 안 되셨죠? 그렇죠. 예. 그런 그 의원들을 전부 다들 본인이 추천했으니 그건 좀 그렇네요. 그거는 바로 팩트가 바로 나오네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그 이전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뭐 내년도에도 그렇다면은 좀 본인이 그렇게 한다니까 뭐 그런 내년에는 또 뭐 민주당 의원을 추천한다는 그런 말도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일련의 어떤 행동들이 편향적인 그런 부분들이라고 저희들은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 상 추천한 숫자를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편향적이었네요. 이거는 어떻게 뭐 변명의 여지가 없네요. 이건.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리더십과 그 다음에 어떤 소통과 예, 그리고 또한 중립적인 부분에 대한 네. 것들을 예, 예. 좀 심히 위반되지 않았나. 예, 예. 저희들은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예.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의원들이 네. 어떻게 보면은 사과들을 요구하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재발을 방지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내용이 좀 강했었습니다. 사실은. 예. 뭐 성명서를 보니까 요 근래 나온 성명 중에 제일 강한 톤으로 이게 써내려졌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결말을 어떻게 될지 궁금해져 갖고 전화 연결합니다. 그게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요? 지금 보면. 그렇지 않아도 저는 오늘 그러면서도 또 박종철 의장이 또 5명의 자당 의원들과 함께 또 반박 성명서를 냈습니다. 아, 오늘 또요? 네. 그렇게 낸 그런 의원들의 어떤 것들이 좀 개탄스럽다. 아니, 자기 본인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양해를 구하고 사과를 구하고 또 이해를 구하는 부분들이 우선일 텐데. 구구절절히 그분에 대한 것들은 좀 변명으로 일관을 하고 있으니. 사실 그거를 본 저희들, 아마 저를 포함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상당히 지금 분개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원만하게 뭐 원하시는 결과가 안 나오면 계속 의회가 어떻게 되는 거죠? 뭐 파행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아니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원들은 그렇게 해서 의회는 또 지금 회기 중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예산 심의를 하고 모든 업무는 정상적으로 하되 저희들은 뭐 정치적인 다툼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의장에 대한 그런 그 편향된 그런 행동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과를 요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치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거지. 그렇죠. 그런 거야 뭐 할 수 있는 거죠. 다.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생각하고 좀 고민을 좀 많이 심각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의정 활동에는 지장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안심이네요. 그렇게 해야죠. 왜냐하면요, 우리 황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정 활동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의장의 또 어떤 잘못된 그 행위나 잘못된 판단은 의원 입장에서는 대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의사표시를 해야 되고 거기에 걸맞는 행동이 안 된다면 또 거기에 따르는 어떤 절차적인 것들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장수봉 의원님께서 인류 S대 출신이라고 이제 말씀이 또박또박 너무 논리정연의 정리를 잘해서 말씀을 잘해주시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저는 무조건 우리 시민들 앞에서는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싸움이나 이런 부분이 능사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원만하게 하기 위한 건데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어긋나니까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경종을 올리신 거네요. 쉽게 말하면. 이거 종을 계속 많이 울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번 울려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아유, 황 기자님 같은 이렇게 또 그분에 대해서 또 저한테 사실은 저는 다 우리 6명의 의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아까 당대 당으로 간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싶은 생각은 없으나 6명이 당연하게 지금 그 같은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또 상황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죠. 하여튼 시민의 어떤 그 편익과 시민의 어떤 그 입장에서 정말 이런 어떤 모습 보이는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우리 장 의원님께서 도지사 출마한다는 소문이. 아유. 농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해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황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의회 바른정당 소속 구구회 의원님을 연결하겠습니다. 구구회 의원님은 이제 자유한국당에 계시다가 바른정당으로 이제 옮기신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유일하게 의정부시 의회에서 더민주,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그 다음에 바른정당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한 명 계신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막중한 위치이자, 나홀로 또 이렇게 외롭게 또 고군분투하시는 입장이라서, 요번에 의회 사태 관련돼서
제3자적 입장 아니면 또 객관적 입장에서 의회를 어떻게 또 생각하시고 또 거기 안에 내부자로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지 솔직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장,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의장이라는 게 멘트가 됐네요. 부의장 하셨었잖아요, 예전에. 아이고, 예.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전화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예. 다름이 아니라 요즘 그 의정부시 의회가 좀 시끄러운데요. 예. 관련돼서 좀, 개략적으로 청취자들이 알 수 있게끔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예. 의정부 시의회에서 지금, 민주당 소속 6명이, 예. 박종철 의장님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죠? 오늘 제출했던데. 제출해서, 예, 거기에 우리 의원님도 서명을 하셨던데요. 예, 저도, 예. 이제 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예, 서명하게 된 동기는, 네네. 지금 의회가, 시민을 대변하고, 예. 또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의원 간의 그 다툼과 네. 의원 간의 그런 분란으로 인해서 예. 계속 의회가 후반기 들어서부터 네. 제대로 그 의원들 간의 그런 소통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예. 지금 의원 역할을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예. 참 답답하고 좀 어떻게 보면 한스럽고 예. 그래서 이게 의장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예. 의장이 제대로 의회를 이끌어 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네. 이런 분란이 계속 일어나서, 예. 그러면 더민주당에서 발표한 성명에 따른 의장 직무수행 태만하고 기타 등등 불신형 사유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거죠? 예, 이제 또 동의한다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의장의 잘못점이 있을 텐데, 예. 그 중에서도 구체적인 거, 생각나는 거나 기억나고 아니면 좀, 이거는 너무 좀 잘못한 것 같다는 거 한번 몇 가지만 좀 짚어주시겠어요? 예, 구체적인 것보다도 이제 의원 간의 분란이 일어나면은, 네네네. 여야가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면은, 의장 입장에서는 중립을 예. 지키시고, 예. 중재 역할을 해서 서로 화합할 수 있게끔, 네.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게끔 그런 게 보좌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의장이 한쪽으로 편중되다 보니까 예. 계속 지금 박종철이 의장이 되고 나서는 네. 계속 바람잘날 없이 중재 역할을 못해서 의원 간의 원만한 화합이 안 된다. 예. 그리고 무슨 상을 추천하는데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만 추천을 해갖고 그것도 구설수에 올랐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거죠? 예, 그 상 문제도 예.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만은 예. 제가 알기로도 이제 전에 그 자유한국당 의원 2분이 받으셨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원래 그 민주당 쪽에서 2명이 받아야 되는 데도 네. 불구하고 그래서 또 의장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자유한국당 의원 1명과 저와 이렇게 2명을 또 상을 줄 때 대해서 저는 뭐 그렇게 이번에 받고 싶은 마음 없고 저는 다음에 받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또 저한테까지 이렇게 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서운해했던 것 같아요. 그 공무 중인데도 해외여행을 가서 공석이 돼서 의정에 공백이 생겼다. 이렇게 주장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예,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 마음은 모르는데, 네. 의장님이 이제 외국 갈 때, 네. 의장님 때 이제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했다 이런 얘기가 그건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어요. 예. 또 한간에 우리 바른정당 소속 이제 1명이시잖아요. 예. 1명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차기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차기 의장 물망에 거론되고 있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또 보도도 됐더라고요. 예. 그거에 대한 입장은 어떤 거를 가지고 계신지. 참 이게 어려운. 예, 말씀 조심스러우실 텐데. 조심스럽고 어려운 말씀인데 실제로 어저께 이제 저 서명할 때도 네. 민주당 의원들하고 이제 잠깐 10분만 대화를 나누고 바로 서명만 하고 나왔는데 예. 아직은 민주당 의원들하고 아직까지는 그런 의장에 대한 차기 의장에 대한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고 예. 본 위원은 입장에서는 네. 지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의장이 바뀐다는 거는 좀 그런데 예. 그래도 이제 불신임이 하게 되면은 의장을 새로 뽑아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이제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예. 국회 의원께서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자유한국당에 계실 때 의장제의가 좀 있었다는 얘기를 알고 있었는데. 네, 제가 먼저 후반기 선거 때도, 예.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원이 재선의원이기 때문에 재선의원이 해야 된다. 예.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건의가 들어왔는데, 예. 그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나 새누리당 쪽에서, 박종철 의원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박종철 의장이, 네. 이번에 또, 정치적으로 이제 시연으로서 마지막이 될 거니까, 네. 박종철 의장을 한 번 더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건의가 들어서 제가, 통 크게 진짜 말씀드려서 양보한 겁니다, 지금. 어차피 양보를 해서 어차피 양보 안 했으면 우리 의원님한테 갈 거 자리였는데. 그렇죠. 제가 양보를 안 했어요. 그때 제가 후반기 의장은 제가 맡은 거죠. 그러게 말이에요. 의장직이 꼭 이렇게 해야 되는 또 인연이 있나 봐요. 그게 자꾸, 기회가 자꾸 오시는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저로서는 감사한 상인데, 이번에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예. 요즘 보면은, 이건 이제 의회, 얘기 이외에, 정당 얘기인데, 바른정당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예. 지역에서 향후 이제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예. 다른데, 중앙언론보도에서는 통합 얘기도 나오고, 기타 등도 나오는데. 예. 우리 의원님께서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하실 거잖아요. 예. 그럼, 얼핏 예전에 한번 저 통화할 때 그런 각오나 다짐 같은 거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그런 각오나 다짐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재선의원으로서 예. 이렇게 어려운 의회가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참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희 이제 각오를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3선을 해서 지금 의회가 여러 가지로 지금 위상이 많이 약화돼 있어요. 의원들이 제대로 의원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셔서 시민을 대변을 제대로 못 해주셔서 제가 이제 3선이 되어서 의회에 이제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해서 의회가 다시 새롭게 설 수 있도록 새롭게 바르게 의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제가 지금부터라도 좀 열심히 해서 좀 꼭 당선돼서 3선 꼭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지선이나 아니면 출마선이 아니라 그냥 본인의 각오를 말씀드린 거니까. 예, 그렇게 청취자분들도 받아들였으면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시고요, 나중에 잘 되면 또 저희 팟캐스트 인터뷰도 한번 하시죠, 네, 그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에 대한 불신망이 한 것만 남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저의 심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1년간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의회 발전을 저해한 행위와 법령을 위반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저에 대한 불신만을 제출하셨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 불신만을 정상적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솔직히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길 바라며 반드시 힘의 논리가 아닌 공정한 시비가 있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원칙과 지방의회 본질을 파괴하는 그 어떤 세력도 행위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에 대한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반드시 정의는 승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지방자치법 제70조 규정에 따라 부의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지치 아른입니다.
방금 김현주 의원님 말씀 주셨습니다.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령을 말씀하셨는데 의장의 직분이 있습니다. 의장으로서는 저는 그동안의 행위를 구체하게 아까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일찍이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의장이 되시는 순간 대표직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대표되는 순간 소통의 창구를 열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정말 원활한 의회를 위해서 의장이 원활한 의회를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시작입니다. 그게. 의장이 대표를 갖고 있으니 그 누가 봐도 편향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고 들어보십시오. 설명을 드리기 위한 부분입니다. 하고 말씀드리잖아요. 의원이 얘기하시는데 의원이 얘기하는데 방해하지 마십시오. 반대 의견을 먼저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사진행에 있어서 반대 의견을 먼저 들어야 되는 여기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정선희 의원이 끝나시면서 반대 토론 손을 안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발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의장은 의정부 시의 의장입니까? 아니면 자유한국당의 의장이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의장은 편의적이고 보편타당한 직무를 망각한 채 11명의 의원의 의장으로서가 아닌 본연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고 의정부 시의회 위상을 실추시켰으며 시민이 대표 그리고 입법기관의 대표로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 점 바로 이것이 지방자치법 제55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올라온 박종철 의장 불신임 안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입니다. 이런 부끄러운 일을 저질러 의정부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저는 박종철 의장의 불신임안을 괴롭지만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반대를 합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단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그럼 세 번째 소식 들으시겠습니다. 세 번째는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 천병삼 사무차장입니다. 불합리한 택시 산학금 문제 등 우리들이 잘 몰랐던 열악한 택시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들어보시죠. 민주노총 북부지부 사무차장 천병삼 차장님을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거 근래 의정부시청 앞에서 자주 뵙는데요. 택시 네네. 산학금 관련돼서 집회를 네.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개략적으로 시민들이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택시 관련된 거라. 개략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다음 달 10월 1일부터 그러니까 택시 발전법에 포함되어 있는 그 제12조 운송 비용 전가 금지 이게 이제 시행이 돼요. 이게 원래는 작년 10월 1일부터 서울시를 비롯한 7대 광역시에서는 이미 시작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10월부터는 그 외에 모든 시군구 단위 지자체에서 시행이 되는 법이거든요. 그 법의 이제 핵심은 지금까지 이제 택시 근로자들이 부담해왔던 유류비, 그리고 세차비, 그리고 새로운 차량을 구입할 때는 신차 구입비,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그 차량에 대한 그 보상, 사고 보상 비용 등. 그런 걸 다 지금까지는 택시기사가 다 부담했었나요? 네네, 택시기사. 저도 잘 몰랐네요. 지금 오늘 처음 알았네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비용에 대해서 모든 일체 비용을, 택시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지 마라라는 법입니다. 괜찮은 좋은 법이에요. 간만에 나왔네요. 그래서 택시 우리 노동자들에게는 진짜 그나마 조금이라도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법안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시행되면 좋은 건데 뭐가 문제가 있나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노동자들한테는 사실 좋은데, 네네. 그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까지 이제 노동자들이 부담했던 거를 회사가 네.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회사로서는 아무래도 그동안 벌어왔던 이익금이 뭐 다운이 되겠죠, 저하가.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근데 이제 이게 법으로 시행이 돼서 함부로 그렇다고 어길 수는 없고 하니까는, 네. 의정부시에 있는 그 15개 택시회사가 15개가 있는데요. 예, 예. 이 15개 업체들이 이제 서로, 몇 개 업체, 한 4개 업체 정도에다가 위임의 형식으로, 네. 예, 공동교섭권에 대한 위임을 했어요. 아, 사측이? 사측이, 예. 예. 사측이 그리고 그것과 이제 노측의 대표로는, 협상을 하기 위해서 대표를 선정했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리고 노측의 대표로는 네. 또 그 회사에 해당되는 그 소위 말하는 전택이라고 전국 택시연맹 예, 노동조합, 예, 예, 예. 그 한국노총 소속의 예, 예. 그 사업장들하고 공동교섭이라는 예, 예. 명목으로 해서 이렇게 협상을 진행을 한 거예요. 아, 그럼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들이 많나요, 더? 아, 예. 지금 현재 택시 사업체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15개 업체 중에서 11개 업체가 아. 한국노총 사업장이고요. 다수가 한국노총 사업장이네요. 네네. 예. 민주노총, 저희 이제 민주노총 택시 사업장은 3개가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 외에 여러 개 이제 많고 또 대표 노조가 대부분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입니다. 아, 거의 다수니까. 네. 아, 예, 네. 예. 그래서. 그다음에 그렇게 업체끼리 정확히는 저희가 이제 확인한 거에는 3개 업체가 네. 공동 협상단을 꾸려서 합의를 했어요. 예, 예. 그 내용이 바로 일일 산학금을 35,000원씩을 네. 인상한다. 하루에 35,000원? 원래 얼마였습니까, 산학금이? 원래는 지금까지 그 12시간 일하는 노동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네. 하루 산학금이 97,000원, 98,000원 이랬습니다. 거기다가 더 35,000원 플러스를 시킨다? 네네. 야, 그러면 무려 10몇만 원인데 그게 벌이가 되나요? 다가갖고. 그러니까 무려 36%를 인상시킨 거거든요. 예, 어휴, 세게. 그러다 보니까는 솔직히 지금 9월 1일부터 그거를 택시업체들이 일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네. 산학금을 못 맞추는 기사분들이 70-80% 이상이 되고 있어요. 아, 그 제가 알기로도 택시 나가서 10만원 벌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던데 그게 네, 그렇죠.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러니까 기존에는 택시회사에서 솔직히 산학금을 97,000원 받으면서 네네. 한 달에 월급을 한 대략 50만 원 정도 책정해서 기사분들에게 줬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시행을 하면서 132,000원, 35,000원 인상된 132,000원을 산학금으로 받고 네고. 월급은 8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올려줬네요, 올려주기는. 30만 원. 월급을 올려줬는데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밖에 안 올려준 거죠. 그러니까 근데 하루로 산학금 치면 인상은 10,000원 정도 꼴 올라가는 만 원이죠. 건데 그렇죠. 하루에 네. 35,000원을 산학금을 냈으니까 마이너스가 3만원에서 25,000원 이상 난다 말씀하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이 뭐 법이 시행되기 전에 그 회사들이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건데 지금 네, 맞습니다. 그 4개인가 3개 업체 있고 이 나머지 업체는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나머지 택시 지금 회사 측이요? 아, 예. 그 합의를 그럼 전체 14개 한국노총 회사 다 합의한 지금 건가요? 발표된 거에 의하면 그렇게 뭐 우리가 합의서를 쓴 데가 3군데 위임한 업체가 3군데고 14개 업체 모두가 거기다 위임을 해서 그러면 그 14개 업체도 다 그거에 똑같이 동의한다. 적용을 받는다. 시행을 할 거다. 근데 아직까지 저희가 파악된 바로는 이런 9월 1일부터 산학금 35,000원 인상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데는 대략 7군데 정도로 파악되고 있어요. 합의했는데 시행하는 거는 7군데고. 네, 14개 업체 중에서. 앞으로 더 늘어나겠네요. 이렇게 합의가 됐으니까. 네, 늘어나고 아무래도 조금 이게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좀 회사별로도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제가 어디 경기도나 의정부시 보도자료를 보면 그 법에 앞서갖고 그런 행위가 있을까봐 뭐 지도 점검이나 단속을 한다는 얘기를 내가 읽은 것 같은데 그게 네, 되고 맞습니다. 있나요, 지금? 예.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원래는 지난 9월 4일부터 이번 다음 주 15일까지 그 택시 발전법에 의한 그 운송비용 전가 금지 이거에 대한 게 올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각 택시 전체 업체 경기도로 따지면 188개 법인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하고요. 그러면 의정부도 그 15개 지자체에 대한 그 전수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단순하게 이제 다음 달부터 이렇게 시행하니까 절대 그러지 말아라고 대도하는 거 가지고는 이미 지금 현재 의정부에서는 그 노사 간에 이렇게
담합을 해서 그거를 산학금 인상을 팍 올려버려서 예. 그 비용들을 미리 다 전가시켜 놓은 상태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요구사항이 그렇게 위법적으로 좀 부당하게 산학금 인상한 거를 애초에 9월달 이전으로 되돌려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그 노사합의하면은 되돌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산학금 인상의 문제나 이거는 우선 노사 간의 합의고 그리고 각 노사 간의 합의해서 각 단체별 노동조합에서 이제 조합원들하고 합의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문제긴 거는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그 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 사실상 그렇게 완전하게 합의가 되진 않았어요. 그러면 저희가 파악한 노동법에 바로는 관련해서 네. 어디 뭐 노동지청이나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노동부나 이런 데도 그러한, 형식으로 같이 면담을 했었고요. 예, 뭐라고 어쨌든 합니까? 절차나 이런 것들에서 위법한 거를 제기를 했는데, 네네. 어쨌든 뭐 노동부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사전에 파악하고 이런 거가 없었고, 그래서 그 면담 이후에 그럼 우리도 자세히 확인해보고, 뭐, 혹시라도 위법적 사항이 있으면 관리 감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그 미온적인 태도로서는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게 계속 시행되게 되면은 과도한 산업금 때문에 네. 택시 하시는 분들이 이 수익이 안 나면은 일을 하시기 어려울 텐데. 그렇죠. 택시. 그럼 결론적으로 택시 회사에도 이 택시가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서 있으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네네. 손해일 텐데. 어떻게 사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이거 갖고? 네. 이미 현재도 근데 택시 대부분의 택시들을 보면은 기사들이 부족해요. 왜냐면은 기사분들이 산학금은 높고 그리고 최저임금을 받는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택시 기사들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기들이 막장이라고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그리고 대부분의 처지들이 60세 이상인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거를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운행되지 않는 택시들이 각 의정부만 해도 되게 많거든요. 택시 기사들이 부족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 회사들은 산학금 비싸서 못 맞추겠고 하면은 산학금 그만두면 되지 않냐 이런 입장인 거죠. 왜냐면 택시 회사에서는 그런 뭐 택시 기사들이 모자라지만 그들이 벌어오는 비용과 그리고 또 시에서 등등 각종 여러 가지 보조금 받는 거로도 운영이 된다라는 거죠. 자기신들은 뭐 경영하는데 뭐 큰 피해 없으니까 나가려면 나가라. 네네네. 배짱이네요. 네, 아이고. 그러면은 계속 이게 시청 앞에서 계속 집회를 계속 하실 건가요? 어떻게 계획이 어떻게 되죠? 저희 지금 현재 저희가 잡고 있는 계획은 9월 한 달 동안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제 12시에서 1시까지는 시청 앞에서 이 산학금 인상에 대한 철회 그리고 의정부 시청이 좀 책임 있게 관리 감독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 민주택시 노조에 소속되어 있는 조합원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더 이제 선전이나 홍보를 통해서 저는 기타 뭐 한국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조합원들이 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그 시간대에 지나다니면 경적을 울리는 거나 그리고 이제 집중적으로 저희가 다음 주나 이후에 이제 경기 북부본부 택시 차원의 집회나 그리고 택시 연맹 차원의 이런 집회, 큰 대규모 집회들이 잡힐 때 그런 거를 홍보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보다도 택시 그러니까 택시 운전하시는, 영업용 택시 운전하시는 종사자분들이 적극 동참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달린 문제라서. 이거는 뭐 제3자가 나서서 하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진짜 택시 이번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택시 노동자들은 정말 생존권 자체가 달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얼핏 저도 택시 운전 안 해봤지만 이렇게 이런 조건 하에서 일을 할 정도면 우리나라나 뭐 우리 사회에서 돌봐줘야 되고 좀 보호해줘야 될 분들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뭐 가혹한 12시간 일한다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월급도 뭐 이거 해서 더 올리고 남는 것도 없이 한다는 거는 이건 아닌 저희가 것 볼 때는 같은데. 더 문제는 이렇게 우리 택시 노동자들이 12시간을 해야 되는데 이 산학금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는 잠시도 쉬지 못하고 과수나 그리고 불법행위 이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산악금을 맞추려면. 그러니까 그럼 저도 이거는 다니다 보면 에게도 문제가 되죠. 예, 승차 거부하거나 뭐 난폭한 택시 운전한다는 뭐 불만이 많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다 원인이 있었군요. 이런 것 때문에. 네네. 어쩔 수 없이 그 산악금을 맞춰야 되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네요.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택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도 개선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저기, 아무쪼록 뭐 고생 많이 하시고요. 네, 네, 좋은 감사합니다. 소식 있으면 또 연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잘 들으셨나요? 저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왜 택시들이 불친절하고 승차를 거부하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열악한 근무 여건과 과도한 산악금 문제가 결국 시민들의 안전과 불만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먹고 살기 편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도 결국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진짜 뉴스는 반론권이 언제든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팟캐스트를 들으신 한국노총 관계자나 택시업계 관계자는 반론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십시오. 제 전화번호는 경원일보 홈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경원일보와 팟캐스트는 진짜 뉴스는 어느 누구라도 반론권을 최대한 보장합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은 진짜 뉴스의 간판 고정 코너 이용주 기자의 전화 연결입니다. 언제나 들어도 질리지 않는 이 기자의 목소리. 오늘도 좋은 소식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기자는 진짜 뉴스에 출연한 이후 팬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반대로 저는 악마 이미지가 되어가고 있네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재미있고 유익하다면 제 한번 망가져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용주 기자의 낭낭하고 카랑카랑한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그리고 이 코너는 저희 안 되는 개그가 많이 가미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황민호의 진짜 뉴스 2017년 9월 7일 진짜 뉴스 인기 코너죠. 예, 미녀, 민환, 사탕,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예, 하여튼. 동충하초요. 예, 동충하초. 예, 그 수원의 Y뉴스 대표이자 민환 기자, 우리 이용주 기자를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Y뉴스의 이용주 기자입니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또 다시 연결했는데, 네. 그동안 뭐 팬들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제 팬이요? 예, 예. 이러다가 뭐 팬들 때문에 무슨 취재 활동이 좀 어려운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 뭐 수성팬, 유성팬 뭐 이런 건 있는데. 역시, 야 네. 후라이팬은 없고요? 예. 있어요. 있어요? 네. 좋은 거 가지고 계시나 보네. 이번 주는 어떤 소식을 전해주실 계획이십니까? 들려주시죠. 네, 총 세 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예. 예,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분들이요. 네. 22일 동안 국토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예. 이 소식 하나랑요. 예. 오는 9일 제21회 장기 기증의 날입니다. 네. 저 대기자에 비해서 이식자 수가 극히 적다. 요 소식을 또 두 번째로 준비했고요. 예. 세 번째로는 주진우 기자, 원조 사탄 기자시죠? 예. 주진우의 이명박 추격기 출간 기념 북콘서트 소식 준비했습니다. 예. 이번에도 아주 핫하지 않은 소식으로 이렇게 핫한 뉴스를 전해드릴 우리 저기 미녀, 민환, 그 다음에 사탕, 동충하초. 네. 사탕이 제가 검색해 보니까는 생사탕이더라고요. 생사탕 기자. 새사탕이요? 뱀탕 기자. 뭐죠? 네네네. 조크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크가 너무 좀 과도했군요. 예, 먼저 그 형제복지원 말씀 좀 전해주시죠. 예, 형제복지원은 그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예. 사회복지법인인데요. 네. 1975년에서 87년까지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372 당시 주소로는 부산 직시 북부 주례동 산 18번지에 위치했던 불황자 강제 수용소입니다. 네, 최대 3,146명이 수용 가능한 3,000명이요? 네, 엄청 크네요. 그렇죠. 네, 3,000명이 넘게 이제 수용 가능한 최대의 이제 불황인 수용 시설로 알려져 있는데요.
1987년 3월 22일 직원의 구타로 네. 원생 1명이 숨져 35명이 탈출해 인권 유린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예, 그때 한번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죠. 그 그렇죠. 사건으로. 예, 예. 네, 그래서 1975년 내무부 훈령 제410호로 1986년 아시안 게임, 88년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네. 대한민국 정부의 대대적인 불황인 단속이 형제복지원의 성립 배경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이제 부산의 옛 형제복지원 터에서 예. 서울 청와대까지 무려 486km에 이르는 네, 국토대장정을 21일 그러니까 동안 네, 진행을 합니다. 야, 그럼 천리길을 걸어서 지금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다 나이가 많으실 텐데. 네, 그래서 이제 상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참여하시는 네. 분들은 소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지역마다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이, 시민들이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민단체하고 지역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예. 이게 그 지역마다 이제 도착했을 때 연계해서 같이 걷고 이렇게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걷고자 하는 취지는 그때 당시에 비인권적인 그 행위를 잊지 말자 이런 거 취지인가요? 네, 그 생존자분들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네. 국가의 사과와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의 진정한 자유, 특별법 제정으로 진상 규명 등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분들께서는, 그러니까 네. 1987년에 박인근 원장을 구속 수사할 때, 네네. 빼앗긴 자유를 되찾을 거라고 생각하고 희망했지만, 예. 또 다른 수용소로 인계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계속 수용소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렇죠. 다른 네. 수용소로 분산 수용돼서, 그렇죠. 예. 본인들의 처지는 개선된 게 없었다? 네, 그래서 현재도 장애인 생활시설이나 네. 정신요양시설, 예. 정신병원 등에서 이제, 생존자들께서 다수 존재한다고, 생활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소식은요, 네. 9일 제21회 장기 기증의 날인데요. 네. 장기 기증을 대기를 하고 있는 분들에 비해서 기증자가 10%에 불과하다는 그런 소식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장기가 그 장기죠? 장군 그렇죠, 몽군 네, 장기. 간장, 신장, 장군 몽군 장기가 아니라, 예, 네. 예, 죄송합니다. 조크였습니다. 네. 예. 7일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 네. 따르면요, 2017년 2분기 기준으로 내사, 생존, 그다음에 사후를 종합한 전체 장기이식 현황은 2015년 4,122건, 네. 2016년 4,684건, 네. 2017년 2,132건입니다. 예. 예, 이에 비해서 장기 이식 대기자 현황은 네. 2015년 27,444건, 네. 2016년 3286건, 2017년 2분기까지 32,644명입니다. 그래요? 혹시 네. 우리 이영주 기자도 장기 기증 서약서 썼나요? 저는 9년 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몸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군요. 대표님께서는 혹시 네. 신청하셨습니까? 아니, 저는 장기 기증을 장기적으로 하려고 아직 좀 안 썼습니다. 이거 소식을 좀 더 전해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내사 기증자 장기 이식 현황은요, 예. 2015년에 뇌사자 501명이 이식 2003건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2016년에 뇌사자 573명이 이식 2319건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2017년은 2분기까지 260명의 네. 뇌사자가 925건을 기증을 했습니다. 이식을 그래요? 했죠. 네. 그러니까 뇌사자 한 명당 2개에서 3개 정도의 장기를 기증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전체 장기 중에서 2-3개 장기를 기증하게 된다? 그렇죠, 네. 그럼 나머지 장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그냥 묻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화장을 하실 수도 있겠고, 매장을 하실 수도 있겠죠. 가족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에 따라서요. 그 가족들이 이제 생존에 있잖아요. 이제 장기 기증자는 이제 사망하신 거고. 그렇죠, 네. 그럼 가족들이 동의를 안 할 경우에는 그게 이식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본인이 그 이식에 서약을 했어도 최종적으로 가족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 그게 맞나요? 그 부분은 취재를 조금 더 해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네, 장기 기증 운동 본부는요. 네. 그러니까 장기 기증이 가능한 것은 보통 뇌사시로 이제 이는 세상을 떠난 이후라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생존 시,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줘야 되는 건 아니냐. 네. 이런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을 공포. 그렇죠, 가지고 예, 계십니다. 예. 그렇죠. 네. 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교적인 사상 그런 게 그렇죠. 있어갖고 네. 그게 뭐 신체도 죽어서 부모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잘 보존을 그렇죠. 해야 된다. 예. 사고방식이 아직도 있죠. 네, 그런데 예. 이제 서울시가 화장이 80%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 이제 화장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서 예. 유산을 기부하는 것처럼 잘 네. 사용한 자신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재활용하려고 주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예. 좋을 듯하다고 전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화장은 다 하지 않나요? 글쎄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매장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나요? 요즘 남자들도 화장하던데. 네. 조크였습니다. 아, 네. 강치영 네. 한국장기기증협회장은요, 네.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서 장기기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기념공원, 네. 생명나눔공원, 홍보관 등의 설립과 이를 네.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최근에 네. 한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장기기증은 사실 활성화돼야 되는 게 맞죠. 그래야지 새로운 생명을 또 살릴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럼 다음 소식 또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번 소식은요? 소식은 굉장히 핫한 소식. 혹시 주진우 시사인 주진우 기자 팬이신가요? 네, 팬입니다. 뭐 어디 뭐 볼펜이요? 저기 주진우 예. 기자님의 그 다음 팬카페가 있거든요. 거기 아, 회원이기도 하고요. 그러세요? 네, 같이 사진도 찍었고 또 사인도 받았습니다. MB에 아주 그냥 뭐 친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MB하고. 그렇죠? 애증 관계라고나 할까요? 예, 그러니까요. MB. 네, 원조 사탄 기자시죠? 주진우 기자의 이명박 추격기가, 그래서 MB께서 한 말씀 하셨잖아요. 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MBC. 아니요?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상대방이 한마디 더 있잖아요. MBN. 그러니까, 즉석 개그였습니다. 아니, 저도 주진우 기자는 뭐 이렇게 뉴스공장이나, 네. 아니면 팝파이스, 아니면은 뭐, 만만시 이런 데서 이제 팟캐스트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같은 기자, 언론 입장으로서 대단하다. 참, 집념의 사나이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저를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남자라서 여자가 아니라서. 남자가 좋아한다 그러면 두려울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하여튼. 문화들의 대통령으로 불리시죠, 주진우 기자님. 예. 하여튼 뭐, 열심히 해서 특종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또 우리 사회에 그런 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하고 비교해서는 둘 중에 어느 사람이 더 멋있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네. 대답을 못 하시네. 출간 기념 북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네, 방송인 김재동 씨와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님께서도 또 함께 하셔서 빛나는 조연의 역할을 똑똑히 해주셨습니다. 네. 주진우 기자, 출간 기념 북 콘서트는요, 2일 오후 서울시 서초동 흰물결 아트센터 화이트홀에서 열렸는데요. 네, 참가자는 100명을 사전 선정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했고요. 주진우 기자는요, 2002년에 시사저널에서 탐사보도 전문기자가 됐고, 청와대, 검찰, 국정원, 조폭, 삼성, 종교계 비리 등에 관해서 독보적인 탐사 보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계 비리를 이제, 보도를 해오면서. 순복음교회, 그렇죠. 사탄 기자가 되신 거죠.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자칭 최고 몸값 기자, 2002년부터 소송가입 기준으로 해서, 100여 차례 고발을 당하셨는데 모두 이겨서 아직까지 감옥에 가지 않은 탐사보도 전문기자. 네, 명실상부한. 100여 건의 고소를 당하던,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내가 보니까 살이 안 찌는 이유가 있네요. 그렇게 고소를 당했으니. 잠이 안 오겠네, 불안해갖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주진우의 이명박 추격기는요, 각하에게 가는 길 에리카 김, 이지영, 메릴 린치 그리고 프림, 비자금 저수지 1에서 4호, 비자금 저수지 목격자 앤서니 등의 순서로 구성이 되며 앞선 8월 16일 도서출판 푸른숲이 편했습니다.
그 저수지에 뭐 그런 거 관련해서 영화도 찍었더라고요. 다큐 영화 비슷하게. 아, 예, 이명박 비자금 이제 저수지를 추격한다 그래갖고. 아. 예. 아, 그래서 네. 뭐 그 제작자가 뉴스공장 김호준 씨 해갖고. 네. 그 주진우 씨가 주인공으로 해서 나와갖고. 아, 혹시 공범자들인가요? 그게 공범자들은 아니고. 아. 예.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뭐, 저도 이제 방송에서 봤는데. 네. 그리고 뭐 또 뉴스공장 이런 데서 나와서 하는 얘기가 주진우 기자가 그 MB 관련돼서 기사를 쓰면. 네. 아니면 뭐 최순실 박근혜 관련돼서 추적해서 기사 쓰면 그 뒤로 받아 쓰는 언론이 없다. 이래갖고 뭐 끌테가 했는데 아마 우리 저기 이영주 기자가 한번 받아 써보시죠. 와이뉴스에서. 아, 저는 받아 쓰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존경을 하더라도. 예. 네. 그럼 어떻게 뭐 그러면 걸리면 써야죠. 아, 걸리면. 네네. 그 주진우 기자가 서문에서 밝힌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받아 쓰지 말고 받아 쓰시죠. 그냥 머리를 받아 버려 갖고 쓰. 자, 말씀하시죠. 네. 예. 나는 이명박 하면 돈에 환장한 사람이 떠오른다. 그를 네. 꿰뚫는 단어는 돈이다. 네. 그는 사람과 사랑을 믿지 않으며 돈을 믿는다. 네. 모든 생각이 돈으로 통하고 모든 행동은 돈에 좌우된다. 그래서 나는 이명박의 돈을 빼앗고 싶다. 단 500원이라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이거 네.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측에서 이영주 기자, 주진우 기자 고소할 때 같이 고소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송 끝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농담입니다. 예. 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요, 정말 재밌으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되게 유쾌하게 이끄셨는데요. 예. 정 의원은 용기 있는 사람이 겁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겁이 남에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라며 멋진 주진우 말했네요. 기자의 활동을 치하했습니다. 이야, 네, 멋진 또 말. 그러면서 정 의원은요, 이날 주진우 홍보대사를 자처하며 주진우 기자의 미국과 스위스행을 뚫어 그의 발길을 열어줘야 한다. 또 책이 많이 팔려야 인세로 활동비가 그에게 제공될 수 있다. 요즘은 주진우 기자 책이 어떻게 하면 많이 팔릴까 그 생각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책 제목이 뭐라고요? 주진우의 이명박 추격기입니다. 주진우의 이명박 추격기. 그 서점 가면 다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베스트셀러로 떡하니 이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사셨나요, 책? 저는 당연히 샀죠. 아, 저도 사야 되겠네요. 네. 얼마죠, 책값이? 책값은 15,000원입니다. 다소 저렴합니다. 아, 15,000원 빨리 저한테 송금해 주십시오. 제가 사게. 네, 네, 이번 북 콘서트의 서막은요, 그 언어 유희의 신이라 불리는 가히 정말 따라올 자가 없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방송인 김재동 씨가 열었는데요. 그는 장염을 앓고 있어서 힘들다고 말하면서도 콘서트 시작 1시간 동안 관객과 소통하며 유쾌한 분위기를 완벽히 조성했습니다. 언어 유희는 제가 좀 하는데. 아닌가요? 아, 네, 대표님 정말 뛰어나시죠. 네, 네,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김재동이 멋있습니까? 제가 멋있습니까? 네. 답변을 못 하시는 걸로. 네. 북 콘서트는요, 2시간가량 진행이 됐는데요. 이후에 저자 사인회가 이어졌습니다. 콘서트에는 김혜경 푸른숲 대표, 그러니까 이 책을 출판하신 출판사 대표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알라딘이랑 예술의 집사, 교보문고 등이 신청자를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주진우 기자의 책이 더 많이 팔려갖고, 그 돈으로, 합법적인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 돈으로, 불법적인 돈을 다 모두 찾아갖고 이 대한민국에 귀속시킬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멋있으십니다. 이번에 주진우 기자는요, 이 비자금을 찾으러 다니면서 갖고 있는 돈을 모두 다 소진했다고. 그러게요. 외국에 다니면 그 경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그렇죠. 네. 대단하신 분입니다. 제가 돈이 있으면 그런 분한테 좀 후원을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제가 제 대신 우리 이영주 기자가 100만 원만 후원해 주세요. 100만 원이면 됩니까? 그러면 한 200 해주세요. 자, 주진우 기자님, 이영주 기자한테 200 송금 받으시면 됩니다. 주 기자님이 이걸 들으시기는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팬클럽인데 갔다가 무조건 문자, 전화번호 알 거 아니에요? 주진우 기자님이요? 예. 직통번호는 모르죠. 그럼 팬이 아니네.
아니, 팬클럽 회장님 전화번호는 압니다. 팬이 아니라 팽이네, 팽. 아, 팽당했네. 팬인가요? 팽이네, 그냥. 팬이 아니라. 아이, 무슨 팬. 예. 그분은 신비주의자를 또 보호를 해드려야 되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아이,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전화번호 알아야 이 팬이지. 그쵸? 아, 그런가요? 예, 그럼요. 예, 그래 팽이죠. 이건 팽이에요, 팽. 아, 네, 그렇습니까? 볼팽. 예? 아, 네. 아이고, 나중에 저기 전화번호 확보해갖고, 네. 아니, 기자인데 전화번호를 다 오픈해야죠. 어디서 제보가 들어올지 모르는데. 전화번호 확보해갖고, 여기 막 저기 문자를 보내보세요. 황미의 진짜 뉴스 좀 아니, 문자를 보내시면 되죠. 황미의 진짜 뉴스 빨리 보라고. 당신 얘기 나온다고. 아, 그럴까요? 내가 이영주라고. 아, 네. 당신 그 책 소개했다고. 그래서 지금 네. 10,000권 팔릴 거 30,000권 팔렸다고. 2만 권에 10% 인쇄 내놓으라고. 좀 되죠. 아, 사채업자입니까, 지금? 아유. 예, 또 뭐, 그 소식 뭐 끝난 건가요? 아, 네, 소식은 끝났고요. 네. 국토대장정, 그러니까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분들께서 국토대장정을 하시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한 18km에서 많으면 23km까지 걸으십니다. 예.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Y뉴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네. 그 코스가 나와 있으니까 예. 코스를 참고하셔서 합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우리 이영주 기자도 합류하나요? 네, 저는 이번 주 일요일에 하루만이라도 같이 걷기로 역시. 했습니다. 네. 야, 여기다 닉네임 하나 더 붙여줘야 되는데. 이야, 미녀, 민환, 사탕, 동충하초, 복지기자. 복지기자. 예. 네, 인권기자로 아, 예, 불려주시면 인권기자. 네, 인권기자. 야, 네. 하루에 이게 한 주에 하나씩 붙으면, 네. 100주 되면은 제가 다 외우질 못하는데 큰일 났네요, 이거. 써놓고 해야지, 이거. 예? 아,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100개 부르다가 그냥 네. 시간이 다 가겠어요.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동참도 하시고 살아있는 진짜 기자 정신 부럽습니다. 네. 피가 이야. 아직까지는 끓습니다. 이야, 몇 도죠? 36.5도요? 아, 더 끓어야 되겠네요. 100도는 끓어야지. 끓었다 그러지. 아,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뭐 야행성 빠졌네요. 예, 우리는 네, 항상 그 야행성이기 때문에 네, 예. 그렇죠. 낮에는 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밤 11시 넘어야 통화가 가능합니다. 아, 대표님 오해하십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 저는 있는 사실 팩트만 얘기하기 때문에 오해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많이 오해해 주십시오. 예. 뭐 이렇게 이번 주도 이렇게 알찬 소식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별말씀을요. 예. 네. 점점 이게 또 나가면은 저는 오히려 악마가 되고 우리 이영주 기자는 뭐 천사가 돼서 팬들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보니까. 아. 그쵸? 페이스북 네. 보니까 뭐 팬들이 엄청나시더라고. 너무 뭐 목소리 좋다, 잘한다. 나에 대한 칭찬은 한마디도 없어. 어떻게 된 거야? 아, 그거는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제 많이 들어주시는 거고요. 감사드리죠. 아, 정말. 그럼요. 우리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거니까 온라인상에서 많이 듣는 게 이영주 기자를 도와주고 또 Y뉴스 많이 방문하셔갖고 네. 마구 눌러주세요. 클릭수. 호스팅 비용 많이 내게. 네네네.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도 전해주고 다음 주도 기대가 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Y뉴스 이영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으셨나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알찬 소식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링컨 대통령의 일화를 접하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란 무엇이냐? 정치는 진정성이다 라고 말입니다. 만약 링컨이 진정성이 없는 교활하고 능수능란한 정치인이었다면, 노예를 해방시킨 역사적인 업적이 없었다면, 그의 구두닦는 모습은 인기와 표를 얻기 위한 쇼맨십에 지나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링컨에게 당신 연극하지 마 라고 비꼬지 못했던 것은 그의 진정성을 우리 모두가 공감했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투표로 선출한 정치인들이 시민을 위해,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겠다고 했던 그 수많았던 다짐과 약속을 믿으십니까? 글쎄요. 다수가 정치적 수사라고 생각할지 모를 일입니다. 이 시대에는 그만큼 진정성 있는 정치인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정치인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믿음도 신뢰도 없고 그런 것 아닐런지요. 링컨 같은 대통령은 링컨 같은 사람이 나와서가 아니라 어쩌면 링컨을 뽑아주고 지지해준 유권자들이 있었기에 링컨 대통령과 민주주의를 향한 그의 눈부신 업적이 탄생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들이 사는 이 땅에 링컨 같은 대통령이나 시장, 시의원, 도의원, 도지사, 국회의원, 교육감 등 선출직 정치인이 나올 수 있도록 링컨 시대 미국 시민들처럼 투표해보는 건 어떨런지요. 저희 개똥 철학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가을 환절기에 몸 건강하시고요. 저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충성!